자, 여러분 지금이 10월 3일 개천절 20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첼시 대 수정군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토트넘 이야기와 첼시 이야기가 엮여있는 얘기를 하나 해야죠. 바로 토트넘의 마지막 이번 이적 시장 퍼즐이라고 보이는 센터백 추가 보강 이야기입니다. 추가 센터백은 분명히 보강을 할 것 같아요. 엘라스티오 골드의 이야기를 보면 토트넘이 데드라인 이전에 센터백 2명 중에 왼쪽에 설 수 있는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그는 뭐 좀 어쩌면 그거죠. 베르통원이 이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었고 이 선수가 이제 나갔으니까 이 자리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가장 많이 링크가 났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선수가 오겠다라고 오겠다라기보단 오면 좋겠다,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빡이 처했죠. 인테르 팬들과 찬우 형이 개빡쳐했죠. 이런 이 콘테 새끼가 아니 충성도도 있고 지금 백3에서 약간 부침이 있었지만 자기가 나가고 백4로 바뀐다면 다시 주축 자원이 될 만한 이 슈크리니아르, 이 얘를 판다고 이 X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댄 킬패트릭도 주말 사이에 토트넘이 추가적인 슈크리니아르에 대한 이 비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라스티오 골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엘라스티오 골드도 좌측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고, 최우선 타겟은 역시 밀란 슈크리니아르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제가 봤을 땐 이 딜이 최대한 좀 이 토트넘 입장에선 진척을 시켜보려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면 인테르와 토트넘 간의 이적료 입장차가 액수가 생각보다 큽니다. 13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약 200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라면 뭐 옵션도 넣고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금 남은 게 한 2, 3일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 이 금액이 줄어들 것 같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된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이탈리아 언론에서 아우질리오 단장, 찬우 형이 사실 아우질리오 단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 최근에 토트넘 만난 거 맞아. 맞는 거 맞는데, 그거 슈크리니아르 딜 얘기한 거 맞아. 그런데 내용이 슈크리니아르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안 팔어 를 얘기하려고 만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파브리쇼 로마노는 슈크리니아르는 토트넘 이적해도 좋지만 본래 인테르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 아니에요. 잔류해도 좋아 라는 얘기를 했다고 로마노가 얘기를 했고,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슈크리니아르 멀어졌다, 토트넘의 메인 타겟은 이제 다른 센터백이다, 바로 지금 이야기할 선수, 이 선수가 메인 타겟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인 타겟이 누구냐? 데이비드 온스테인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을 쫙 종합해보면 바로 첼시의 독일 센터백이죠. 안토니오 르디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없었던 얘기가 빡 나온 건 아니에요. 최근에 르디거 링크가 없지 않았었으니까. 자,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나 데일리메일이나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엮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르디거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24분 후에 펼쳐지는 첼시 대 수정궁, 오늘도 보니까 티아고 실바랑 주오마가 주전이었고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뭐 사실 르디거는 지속적으로 명단에서 빠지고 있었어요. 브라이튼 경기를 제외하면 명단에서 쭉 제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느낌은 아니고, 이 기사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 램파드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뭐 둘이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티아고 실바 있고 커트 주오마 있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있고 토모리 있고, 뭐 하다못해 아스필리쿠에다도 뭐 센터백을 설 수 있다고 본다면 여하간에 르디거는 굉장히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자, 르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이적을 바랄까? 뭐 우선순위가 밀렸으니까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로 2022 내년으로 밀려서 유로 2021이 됐잖아요. 이 대표팀의 승선에서 주전급이나 아니면 어쨌든 대표팀 승선 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메이저 대회 이 직전 시즌에 본인이 설 자리를 잃거나 주전에서 밀리죠? 그러면 이적하는 경우들이 되게 자주 있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유로 2021 있단 말이야. 근데 정기 출장을 못해? 그러면 명단에 아예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뭐 감독 입장에서 레브가 아무리 코딱지파고 뭐 겨드랑이도 쑤시고 뒤에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한대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한다 그래도 최근에 또 독일 대표팀이 약간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백스리를 쓰면서, 근데
당연히 출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를 이 픽업하는 게, 데리고 콜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디거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디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몇 있대요. AC 밀란도 있고, AS 로마도 있고, 바르셀로나도 있고, 인테르도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리스트업이 돼 있는데, 그 와중에 리디거가 가장 원추하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다. 뭐 일단 런던에 같이 있기도 하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이제 적응이 돼 있으니까 리디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좀 뒤에 있다 방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약간 리디거? 네가 토트넘을 선호한다고? 그럴 만한 우리 다 아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딜에 대해서 첼시도 뭐 어쨌든 뭐 안 쓰는 설사 4순위 안에 없는 선수라 하더라도 다른 리그만 모르겠지만 이 큰 통으로 봤을 때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순위 경쟁을 해야 되는 라이벌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트넘에게 선수를 넘겨주는 건 사실 뭐 탐탁치 않은 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기사를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로만 부임 이후에 토트넘이랑 첼시 간의 어떤 이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리디거가 왜 토트넘을 원해?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찝찝해하고 있습니다. 왜 막말로 첼시 팬들 입장에서야 리디거 어차피 이제 쓰지 못하는 자원이라고 불리고 된다면 어디든 나가서 뭐 이적료 수익을 얻으면 좋은 거니까. 첼시 토마스 파티 얘기 왜 나요? 파티 네, 뭐 어쨌든 자, 토트넘 팬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좀 리디거 찝찝해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잘 못한다. 그게 제일 커요. 잘 못한다. 폼이 떨어질 대로 리디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의 가용 자원들로 봤을 때 뭐 토비는 그렇다 칩시다. 토비는 그렇다 치는데 똥 싸게 에릭 다이어보다 잘하냐? 미지수. 다빈손 산체스보단 잘하니? 미지수. 이런 상황에서 리디거를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가 가장 커요. 두 번째, 여기도 굉장히 유력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작년 이 12월 박싱데이쯤 크리스마스 좀 전이었죠. 23일이었나 24일이었나 하여튼 이때 기억나시죠? 18라운드 경기 토트넘 대 첼시 경기. 이 경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그때는 사실 좀 그건 이제 욱해서 경솔한 행동을 했죠. 그런 행동은 우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퇴장당했었잖아. 그 경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좀 가격을 당했던 선수가 안토니오 리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리디거가 토트넘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았다라는 어필을 했습니다. 뭐 원숭이 소리를 냈다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유럽 전역에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구장마다 다 인종차별이 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있는 데가 있대요. 근데 잉글랜드가 비교적 이런 인종차별을 만약에 인종차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찾아내서 엄벌하는 데는 잉글랜드가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이제 이탈리아 무대인 것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여하간에 인종차별 받았다고 우리가 토트넘이 조사한다. 이거 엄벌에 처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케인도 사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보다. 케인도 사과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찰 쪽에도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 특히나 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새로 지은 구장이기 때문에 그 드넓은 구장의 모든 전자성이 굉장히 높은 화질로 타 스캔이 가능하대요. 모니터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독순술, 그러니까 입모양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세한 조사를 했다고 그러죠. 쫙 했는데 그 와중에 첼시 팬 하나가 이렇게 손흥민한테 인종차별한 것도 또 걸려가지고 처벌도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8일 막 지나갖고 되게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근데 증거가 안 나왔어요.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구단의 공식적인 성명은 토트넘도 이제 이런 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했고 첼시도 뭐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몰라요. 현지 분위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보잖아.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막 붙고 그랬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처음에야 당연히 이 토트넘 팬들도 인종차별이 또라이 새끼들 막 이렇게 됐지만 증거 없음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첼시 팬들도 뭐야 왜요 이 증거도 안 나오는데 뭐 리디거 헛거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토트넘 팬들도 뭐야
왜 증거가 없어? 증거 없는데 왜 저런 거야? 막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 결국에 증거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사실 리디거가 약간 달갑지 않은 게 있어. 근데 그 와중에 리디거도 또 토트넘 이적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인종차별 물론 그거랑 또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소수의 팬이니까 내가 그 구단으로 이적해서 축구하는 거랑은 또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뭐 토트넘을 선호한다니까 약간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튼간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더 중요한 건 축구적으로 토트넘이 과연 리디거를 영입한 다음에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이 약간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야, 다니엘 레비 여름 이적 시장에 이런 식으로 정말 잘 차곡차곡 딜을 잘했는데 마지막에 리디거? 이렇게 할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 팬들은 슈크리니아르 딜을 마지막까지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왜냐하면 사실 센터백이 우리가 예전에 막 김민재 선수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없지 않아요. 선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 토비 있고 다이어 있고 그 다음에 다빈손 산체스 있고, 좌페탄강 가도 센터백 볼 수 있는, 포이스가 뭐 비아레알로 임대 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여튼 그렇다지. 그렇기 때문에 꼭 사야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왼쪽 센터백이 부족하다는 면에서는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저는 리디거를 영입하는 건 제가 봐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갑자기 와서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슈크리니아르가 많이 이야기가 되던 중에 슈크리니아르 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토니오 리디거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은 리디거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뭐야 얘. 이런 분위기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나머지 이적 시장이 또 지금 말미로 왔단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에 토트넘이 과연 센터백 보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다면 어떤 선수를 사오려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팔로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